반갑습니다. 목공 교육을 맡은 권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목공은 범위가 넓고 할 게 너무 많아서 끝이 안 나요. 뭘 어떻게 해서 우리가 돈을 버느냐, 포인트만 가지고 포인트 레슨을 할 거예요. 기존에 목공 일을 한 20년 정도 해왔고 지금도 계속 강사진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목수, 목공 뭐 차이점은 없어요. 목수는 나무를 그냥 만드는 사람, 그다음 목공이라는 거는 나무 관련된 일을 하고 나무 관련 제품을 만드는 사람 목공이라고 해요. 목공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수리수리 건반장, 집수리 톱스타, 원데이 집수리, 홈수리 건박사 4개의 블로그를 운영을 합니다. 제일 위에 게 저는 이제 메인 블로그고요. 제 블로그를 보시면 대부분이 목공일로 돼 있고 만약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보시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목공 자재라는 거는 나무 관련된 거를 대부분 목공 자재라고 하는데, 투바이라는 거는 건물의 가벽이나 기본적으로 골격을 세울 때 쓰는 목재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다루기, 각재, 한치각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건 기본적으로 목공에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하는 자재입니다. 그리고 가벽을 세울 때 투바이를 세우면 거기다가 이제 살을 입히죠. 그 다음에 석고 보드를 다 치면 마감, 그다음에 이제 페인트나 도배, 이건 이제 목공에 별도로 작업이 들어가는 거죠. 자, 목공의 가장 대표적인 작업은 가장 기본적인 가벽 작업, 아니면 천장 치는 덴조 작업, 그다음 몰딩 작업,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크게 보면 일반적으로 내장 목수라 하면은 기본적으로 요 3가지가 기본이 돼요. 천장이 노후화돼서 천장을 새로 쳐야 된다, 가벽에 구멍이 나서 석고를 덧방을 해야 된다, 아니면 뜯고 새로운 가벽을 세운다, 아니면 몰딩 걸레바지가 마감 자재가 깨졌거나 아니면 손상됐거나 아니면 노후화됐거나 그럴 때 교체하는 과정. 크게 보면 요 3가지가 가장 중점으로 보시면 돼요. 여기서 세부적으로 나가면은 인테리어에 마감을 이쁘게 해주는 작업, 그런 작업들이 있어요. 안에서 내부 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목수를 내장 목수, 인테리어 목수라고 합니다. 목수의 구분도 보면 그게 보면 뭐 한옥 목수, 형틀 목수, 그다음에 인테리어 목수, 내장 목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빌더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조 건물을 짓는 사람들을 빌더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형틀 목수, 한옥 목수. 형틀 목수는 집의 구조, 토목 공사할 때 기초를 만드는 목수를 형틀 목수라고 하고, 한옥 목수는 한옥을 지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옥 목수가 작업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한옥 목수, 요즘이죠, 요즘. 옛날이 아니라 요즘 같은 경우는 한옥 목수에서 뼈대, 집의 외관, 형태를 만들면 내부에는 석고보드 단열 작업, 여러 가지 마감 작업을 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내장 목수가 들어가죠. 형틀 목수도 내장을 하긴 하지만 퀄리티가 좀 달라요. 뭐 형틀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기초 공사를 할 때 쓰이는 작업을 하는 목수를 형틀 목수라고 하고, 인테리어 목수가 가장 일반적인 목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 빌더도 마찬가지고, 그 목조 건물의 외관, 목조 건물의 전체를 만드는 빌더라 하고, 이 빌더가 외관을 마치면 그 뒤로 또 내장 목수가 들어가죠. 들어가서 석고보드 치고, 그 다음에 몰딩 걸레바지 돌리고, 그 다음 가벽 치고, 이렇게 해서 이쁘게 마감 작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목수는 크게 4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한옥, 형틀, 인테리어, 빌더,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햇빛을 보지 않는 그런 목수는 인테리어 목수예요. 근데 인기도 가장 좋고, 그리고 단가도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20년 가까이 일을 해왔어요. 자, 목수를 시작을 하면 초보 목수, 그 다음에 중급 목수, 그 다음에 기술자. 보통 이렇게 3분류로 나눠요. 보통 초목이라고 하면 1년에서 3년 정도를 일을 합니다. 요즘에는 0에서 3개월로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땡겨졌죠. 예전에는 말 그대로 내가 어떤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을 반드시 따라다니고 배웠어야 되는데, 요즘엔 유 선생님이 너무 좋다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원하는 카테고리를 치면 다 나옵니다. 그러면은 가벽 치는 방법을 집안에서 내 생각에는 한 12시간 정도만 보면 마스터할 수 있어요. 대신에 현장 경험은 없지만 작업 일머리 정도는 충분히 챙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빨라졌어요. 초목 같은 경우는 1년, 3년, 요즘에는 0에서 3개월이면 초목 딱지를 띨 수 있어요. 그리고 저를 따라오면 한 달이면 충분합니다. 자, 중급은 뭐냐? 3년에서 6에서 8, 요렇게를 중목으로 봐요. 요즘은 생각도 안 되죠. 6년 동안 저 사람을 따라다니고 6년 동안 일을 해야지만이 중목이라는 타이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8년에서 10년 이상 이 기술자라고 합니다. 이걸 기공이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는 2만 원, 3만 원 받고 일을 하다가 10만 원 받고 일을 하다가 15만 원 받고 일을 하다가 20만 원,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단계가. 그래서 이렇게 사다리격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요즘에는 장비빨이라고 하잖아요. 장비만 있으면, 그리고 영업 능력만 있으면 오다를 따서 직접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목공은 기본적으로 작업을 할 때 구조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작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진만 받아보면 대충 알아요. 원리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래서 견적을 바로 줄 수가 있고, 대신에 이제 좀 애매한 것들,
사진을 애매하게 찍어서 보낸 것들, 그런 거는 견적을 주고 실측을 갑니다. 그러면은 범위가 엄청 넓어요. 그런 경우도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목공을 할 때는 단순하게 그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전체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의 시간은 좀 오래 걸려요. 경험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목공 교육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가장 목공 접하기 편한 거, 그런 것들을 몇 가지 실습도 해보고 작업을 할 시간을 가질 거예요. 목공, 경량. 자, 차이가 뭘까요? 여기서 이제 공통적인 건 섞어죠. 우리는 2바이라는 걸 자재를 쓰고, 여기는 엠바라는 자재를 씁니다. 엠바. 금속이죠. 모든 관공서, 모든 그런 데, 요즘 아파트 다 경량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인테리어 할 때는 목으로 가죠. 장점, 속도가 빠르다. 그리고 화재에 강하다. 단점, 모양을 낼 수가 없다. 모양이 힘들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경량을 해놓고 디자인을 한다, 인테리어 한다, 그러면 목공팀을 부르는 거예요. 경량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치수가 경량이 6대 목공이 4 정도를 합니다. 목공이랑 경량이랑 차이 나는 가장 큰 차이는 화재. 그다음 소재는 목공은 나무, 경량은 금속. 그래서 큰 차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경량은 세부 인테리어 디자인이 어렵다. 그리고 그 작업을 하지 않는다. 대신에 속도가 빠르다. 그리고 화재에 좋다. 근데 목공은 모든 걸 다 커버를 한다. 대신에 화재에 약하다. 그렇게 알면 됩니다. 가벽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콘크리트 벽, 이걸 우리는 벽이라고 하죠. 가벽이라는 거는 가짜 벽. 우리가 하나의 큰 공간에서 공간을 분리하고 공간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가벽 작업이라고 합니다. 인테리어 내장 목수가 가장 이 가벽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2바이라고 합니다. 가벽 작업에 쓰이는 거는 2바이라는 67에 3600짜리 2바이를 쓰고, 천정이는 뭘 쓸까요? 각재, 다루기를 쓰겠죠. 여기에 2바이 쓸 이유는 없어요. 왜? 두껍잖아. 그리고 천장은 중력 때문에 무게를 최소한 줄이는 게 좋겠죠. 각재를 2개를 붙인 게 2바이를 써도 되긴 돼요. 근데 굳이 27에 27, 30에 30 한 지각짜리가 있는데 굳이 2바이를 쓸 이유는 없어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원리를 볼게요. 콘크리트 벽에 똑바르지 않아요. 보통 이거를 반듯하게 맞출 때 그때 세우는 것도 가벽이라고 얘기를 해요. 벽을 세운다, 앞에 마감을 깨끗하게 한다, 그럴 때는 각재를 씁니다. 일반적으로 가벽할 때는 2바이라는 각재를 쓰지만 이런 각재를 써요. 자, 우리가 이런 각재를 써서 가벽이 천장으로 가면 덴조가 되고, 덴조가 바닥으로 내려가면 장선 작업이 돼요. 원리가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벽이라는 하나만 알면 덴조 치는 방법, 그 다음에 바닥 장선 까는 방법을 다 알 수가 있어요. 이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타카가 뭔지 아시죠? 다 타카 알죠? 자, 여기 보시면 타카가 5가지 종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타카가 목수들이 가장 많이 쓰고 필요할 때 다 쓰는 타카예요. 가장. 여기서 뭐가 하나 빠지면 나중에 꼭 그 타카가 필요합니다. 지금 여기서 첫 번째로 볼 때 CT64. 이 CT64는 콘크리트, 그 다음에 목재, 겸용, 타카라고 보시면 돼요. 현장에서는 왕타카라고 얘기하죠. 대타카, 왕타카. 그 다음에 BN1664, 목재 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1850A라는 게 있는데 F30이랑 같은 역할을 하는 총인데, 얘는 핀의 길이가 2cm가 더 길어요. F30은 맥시멈 길이가 30, F30, 그 뒤에 30이 핀의 길이 30인데 얘는 50, 1850. 종류도 얘도 15, 20, 25, 30, 40, 50 그렇게 있어요. 그런 종류로 요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벽 작업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이거죠. 422 디귿자 타카.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디귿자 타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얘는 말 일자라고 써요. 저기 이제 목수 선배가 저 일자 갖고 와, 그럼 이거 갖고 하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몰딩 작업할 때 쓰는 게 요 실타카 630, 길이가 30mm 맥시멈이에요. 근데 얘는 640도 있어요. 10mm가 더 긴 거. 이렇게 해서 여기서 뭘 빼거나 더 할 수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요거는 세트. 이게 갖고 있어야지만이 내가 그 어떤 현장에서 작업을 할 때 꼭 필요할 때 그 용도를 쓸 수 있어요. 대신에 요 2개는, 2개를 봤을 때는 얘는 없어도 돼요. 따지고 보면 얘가 겸용이잖아. 콘크리트랑 나무 겸용이기 때문에 얘는 굳이 없어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 가벽 작업할 때 얘랑 사실상 이렇게 들면 무게 차이가 많아요. 너무 무겁단 말이야. 그 얘는 이제 콘크리트를 막 쏘는데 많이 안 쌓여요. 콘크리트는 대부분 이제 목재를 쏘니까 얘를 쓰고 얘는 저 끝에다 놓고 그때부터 얘를 쓰는 거예요. 그럼 얘는 훨씬 더 가볍잖아. 자, 얘가 없어. 그럼 얘를 씁니다. 대용으로. 나무를 박을 때 항상 뒤에서 박는 게 아니라 옆으로도 박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쓰는 게 이 F30 아니면 1850, 요 타카. 뭐 자들들은 말해요. 뭐 섞고 박을 때 쓰는 거. 요것도 핀이
422라는 건 22mm 핀이고 419라는 핀이 길이가 좀 짧은 게 있어요. 석고 두 개를 쳐서 얘를 빵 치면 뒤로 튀어나옵니다. 한 2mm 튀어나와요. 그럴 때는 419라는 타카핀을 쓰면 안 튀어나오죠. 그런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실타카, 몰딩 걸레바지 칠 때. 자, 이렇게 해서 타카는 5종류가 세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목공 장비를 구매를 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이 5가지를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명이서 작업할 때 2.5마력, 18에서 25리터. 자, 2.5마력이면 혼자 써도 충분하고 2명 써도 충분하고 3명까지 커버가 돼요. 자, 리터.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2.5마력에 15리터, 25리터 사이에는 3명까지 가능합니다. 계속 돌아가, 컴프가. 그러다 보니까 제 컴프 같은 경우도 제 차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딪히고 하니까 앞차는 속도가 엄청 느려졌어요. 중요한 거는 컴프는 마력도 좋지만 앞 속도가 빨리 채워지는 게 빠른 게 좋아요. 그래서 2.5마력. 그다음에 이제 목공일을 굳이 하지 않는다면 2.5마력까지는 필요 없어요. 2.5마력 사더라도 이걸 사세요. 압이 빨리 채워지는 거. 3m짜리 작은 거, 소형, 경량, 10km 이내 이런 게 좋아요. 근데 이런 거는 보통 20km가 넘어가죠. 보통 컴프는 2.5, 3.5, 4.5, 5.5 이렇게 5가지는 일반적으로 돼 있는데,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는 보통 4명, 5명 이렇게 일하는 경우도 있지만 3.5마력, 4.5마력 가장 많이 씁니다. 4.5마력이면 웬만한 5명까지는 다 커버가 돼요. 동시에 작업을 해도. 이건 40에서 50 정도 됩니다. 리터가, 탱크가. 그 정도 양이 되면, 예전에도 그랬지만 여기에 컴프가 하나 있으면 여기 보조 탱크도 하나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에어선이 이렇게 나가죠. 자, 이 보조 탱크의 역할은 이 탱크가 차면은 여기서 계속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해주는 보조 탱크도 있어요. 리터를 보고 18에서 25리터 사이로 사시는 게 좋아요. 조금 무거운 거. 그래서 오늘 작업할 거는 가장 우리가 만만한 거, 이 2가지를 기본적으로 할 거예요. 점검구는 우리가 천장, 벽, 아니면 바닥, 그 안에 뭐가 있을지 몰라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지 모르고 뭔가를 점검할 때 쓰는 걸 점검구라고 합니다. 점검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PVC, 그다음 알루미늄, 그렇게 크게 2가지로 나누는데, 기본적으로 점검구는 천장에 물이 샜다, 천장에 배관이 지나간다, 천장에 에어컨이 있는데 에어컨을 교체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점검을 한다거나 할 때 이런 점검구를 씁니다. 가장 많이 하는 건 PVC. 우리가 천장에 도배가 돼 있고 페인트가 돼 있어요. 거기다 점검구를 달아야 돼. 점검을 달려면 구멍을 뚫어야 되죠. 근데 페인트가 돼 있으면 석고가 2개가 쳐져 있어요. 네모나게 뚫고 석고 2개를 띄기는 어려워요. 겹침 시공이 돼 있으니까. 타카가 여기 박히고 여기 박혔겠죠. 그리고 위에 상이 2개가 지나갈 수도 있고 띄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PVC는 그 네모를 따서 가운데를 부셔버리고 새로 박는 거. 얘는 뚜껑이 있는 거. 얘는 뚜껑이 없어요. 그래서 알루미늄은 보통 기존의 천장 모양, 천장 도배, 천장 페인트를 그대로 살려서 뚜껑으로 쓸 경우에 알루미늄을 쓰고, 그 다음에 누수나 아니면은 손쉽게 할 수 있는 건 PVC. 요 크게 2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쪽에 PVC 하나, 알루미늄 하나, 2개가 돼 있어요.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PVC는 뚜껑이 있고 알루미늄은 뚜껑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 4m 이상 올라가면 사다리로 작업이 어렵습니다. 떨어져요. 2m, 1m에 떨어져서 다리 부러져요. 근데 4m, 5m에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못한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렌탈이 있을 경우는 시공을 해 드릴 수 있다. 렌탈이 없을 경우에는 시공 못 한다. 이건 반드시 전제 조건이 돼야 되는 이유고, 점검구는 수량이 많아지면 돈이 돼요. 중요한 건 보양. 보양을 안 하면 현장이 개판됩니다. 개판. 아셨죠? 자,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점검구 450짜리 PVC 알루미늄 점검구를 따 보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그 공간도 목공으로 막아보는 작업도 한번 해볼게요. 요거를 한 다음에 문짝, 우리가 이제 보통 문짝 교체나 이런 거 갈 때 홈파이로 되어 있는 경첩이다. 그럼 반드시 홈을 파줘야 됩니다. 일단 오늘 요 2가지를 가지고 실습을 할 거예요. 자, 이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